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검은색 정장에 세인트 조지 리본을 달고 나온 안드레 벨로소프 국방장관으로부터 퍼레이드 준비 완료 신고를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승 80주년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인 모두가 기쁨과 슬픔, 자부심과 감사, 그리고 나치를 물리치기 위해 수많은 목숨을 바쳐 온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쟁취한 세대에 대한 존경으로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 역사적인 승리의 사건들을 충실히 기억하며 승전국의 계승자로서 5월 9일 전승기념일을 국가와 온 국민,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명절로 기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가 조국을 구했으며 조국을 수호하고 단결하고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서는 정신을 물려줬다고 했습니다. 또 천년의 역사, 문화, 전통적 가치 등 소중하고 신성한 모든 것을 물려줬다고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항상 나치즘, 러시아 혐오증, 그리고 반유대주의에 대한 뚫을 수 없는 장벽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실과 정의는 러시아의 편이라면서 키예프 정권에 대한 작전에 참여하는 군대를 온 나라가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와 스탈린그라드 인근의 대규모 전투, 쿠르스크와 드네프르 강에서의 무조건적인 승리, 적과 가장 먼저 맞선 벨라루스 수비대의 용기, 브레스트 요새와 모길요프, 오데사와 시바스토폴, 무르만스크, 툴라, 스몰렌스크 방어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의 끈기, 포위된 레닌그라드 주민들의 영웅적 행동, 최전선과 파르티잔 부대, 지하에서 싸운 모든 이들의 용기, 그리고 적의 포화 속에서 공장을 대피시키고 후방에서 마지막 힘을 바친 이들의 희생 덕분에 승리를 거뒀다고 시작했습니다. 연단 중앙 푸틴 대통령 좌석 바로 옆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노병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우슈비츠 해방에 참여한 노병 이반 마르시누시킨과 포병 정찰장교 예프게니 즈나멘스키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열병식에는 러시아군 각 제대와 사관생도, 연방보안국, 비상사태부, 국가방위군 등 모두 11,500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외국군으로는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집트, 중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군이 행진했습니다. 열병식 장비 행렬에는 나치 독일군을 격파했던 T-34 전차를 필두로 최신의 보병 전투 차량이 뒤따랐습니다. T-34는 5만 3천 대 이상이 생산된 우랄 바곤 자보대의 걸작입니다. 80년 전 소련은 1,500여 개 이상의 방산기업을 후방으로 철수시켜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고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1944년 소련 동부지역 군수품 생산량은 1940년 대비 6.6배나 증가했습니다. 우랄 바곤 자보대에서는 지금도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아들 세대가 애국심을 가지고 전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랄 바곤 자보대에서 생산되는 T-90M, T-72 B3M, T-80 BVM 등의 주력 전차들은 추가 보호 장비 없이 퍼레이드에 참가했습니다. 우랄 바곤 자보대 CEO 포타포프는 전체 드론 방어 시스템과 전자전 복합체가 장착된 뒤 바로 전장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를란 10, 오를란 30, 잘라, 랜싯 51, 랜싯 52, 하피아, 제라늄 등 강력한 드론 전력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제라늄2는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장거리 타격용입니다. 아울러 최대 사거리 500km의 고정밀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M과 야르스 ICBM 차량도 지축을 울리며 광장을 주행했습니다. 최신 기아친트 K와 말바 152mm 자주수보, 토네이도 S 다연장 로켓, 또소치카 토스2 열압력 로켓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한편 열병식에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처 슬로바키아 총리도
유럽연합의 방해를 뚫고 참석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영공 통과를 금지하자 부치치는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경유하는 대창로를 거쳐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로베르트 피초 역시 헝가리, 루마니아, 흑해, 조지아를 관통하는 남부 대체 항로를 거쳐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이 끝난 뒤 붉은 광장에 도열한 5명의 북한군 장성과도 만났습니다. 총참모부 소속이라고 관등 성명을 밝힌 북한군 상장 김영복은 당신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는 회화체 문장으로 인사했고, 푸틴 대통령은 그를 포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열한 5명의 북한군 장성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북한군의 존재는 여전히 키예프에서 공포의 대상입니다. 꾸르스크에 파견된 북한군이 철수했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전사들이 다음에는 어디에 출몰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전승절에는 아프리카 정상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가장 눈길을 끈이는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임 트라오레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라오레가 이뻐서 죽습니다. 토마스 상카라, 패트리스 루문바를 잇는 아프리카 식민 해방의 아이콘적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루문바는 그의 이름을 딴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러시아의 대학도 있을 정도입니다. 트라오레는 푸틴 대통령이 보내준 전용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너 비행기 없지 내 거 타고 오라고 라시아라고 쓰여진 대통령 전용기를 배려했습니다. 그가 모스크바에 나타나자 미국도 경악했습니다. 트라오레는 프랑스를 내쳤고 금광을 국유화했습니다. 트라오레의 자원 독립은 아프리카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진정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최근 여러 차례 암살과 쿠데타 기도가 있자 푸틴 대통령은 그를 지켜주기 위해 특수부대도 파견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 역시 750명의 특수부대를 보냈습니다. 트라오레는 부르키나파소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형무소 복역자를 부지런한 농부로 변신시켰습니다. 한 달을 일하면 석 달을 감형해주고 수감자들에게 감옥 열쇠까지 맡겼습니다. 스스로 나와서 농사를 한 뒤 알아서 감옥으로 퇴근하는 시스템입니다. 수감자들은 도망칠 리 없습니다. 오히려 황무지를 열심히 개간해 쌀을 생산하는 옥토로 바꿨습니다. 트라오레는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트랙터와 드론을 지원받아 농업혁명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트라오레가 이뻐서 막 퍼주고 있습니다. 또 환경 친화적 살충제와 비료도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닦고 시멘트도 생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신도시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을 수호하면서 아프리카판 새마을 운동과 조국 근대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타우아라는 브랜드의 국산 전기차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을 사용한 아프리카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토요타와 테슬라도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이러니 사헬 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서 모두들 트라오레로부터 그 비결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승 기념일과 관련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연합군의 공동공헌을 회상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러시아인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엘베강에서 소련군과 미군이 조우한 역사적 사진을 올리면서 이를 나치 독일에 대한 공동 승리의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포위된 레닌그라드 주민들, 스탈린그라드와 세바스토폴을 수비한 사람들, 그리고 승리에 기여한 일반 사람들의 고통과 영웅적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침략자로부터 땅을 되찾기 위해 1km마다 마을 하나마다 싸운 붉은 군대 병사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축하의 말에서는 역사의 기억을 보존하고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미 대사 린 트레이시는 전승 퍼레이드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도 전승절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기에는 개면쩍었던 모양입니다. 뒤늦게 머리를 극적이고 있는 셈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와 푸틴은 전승절을 맞아 보좌관을 통해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와 전화통화를 한 후 모스크바와 키예프가 곧 한 달간의 휴전에 동의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젤렌스키도 텔레그램을 통해 키예프가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완전한 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승절은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모스크바는 키예프의 올해 훈육을 겨냥한 채 전승절을 치렀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을 멈추라는 요청은 긍정적이지만 아무 디테일한 실행 방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사실상의 전쟁 당사자가 마치 중재자인 것 같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을 맺은 것을 보면 계속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속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전승 80주년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미국과 집단 서방의 희망과는 달리 푸틴은 중국의 시진핑을 둘도 없는 맹우로 만들었습니다. 또 CIS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브릭스의 자원 대국들을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리셉션에서 외국 손님들에게 Мы одна большая семья победителей, 우리는 승자로 이루어진 대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차 대전 승리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서방의 패권에 반대하는 지구촌의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와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충분히 설파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